자, 그러면 앞에서 저스틴 소개 영상 보도록 했고요. 자, 이제 저스틴 연간 커리큘럼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봅시다. 자, 2023 저스틴 연간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큰 타이틀로는 올해 2023 저스틴 편입 그래머라는 타이틀로 갑니다. 그래서 저스틴의 모든 문법 강좌의 큰 타이틀은 2023 저스틴 편입 그래머라는 타이틀로 가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2023 저스틴 편입 그래머의 가장 첫 번째 시작입니다. 무조건 첫 시작.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못하든 이미 인서울 4년제를 다니고 있든 뭐 유학을 다녀왔든 뭐 공부를 거의 뭐 해본 적이 없든 2023 저스틴 생기초 편입 영어라는 강좌부터 반드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좌는 인문계와 자연계 공통 과정으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생기초 편입 영어 강좌부터 학습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좌를 통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뭐 정말 기초적인 부분도 배우긴 하겠지만 용어라든지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생기초 편입 영어 강좌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강좌 반드시 일단 학습하고 우리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강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생기초 편입 영어 강좌를 우리 학생들이 들었을 때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자, 솔직히 이제 저스틴이 편입판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조금 유명합니다. 좀 나름대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저스틴 강좌를 이제 추천을 하도록 할 텐데 솔직히 내가 현강 처음 수업할 때 우리 학생들한테 내가 처음에 하는 얘기가 있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래, 솔직히 말해서 내가 편입 쪽에서는 1타 강사고 스타 강사다. 근데 내가 100명을 앉혀놓고 수업을 했을 때 난 100명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다. 99명을 만족시킬 수는 있다 하지만은 한 명은 만족 못 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내 수업이 이렇고 저렇고 그런 거는 나중에 떠나서 누가 뭐 추천을 했던 안 했던 건 나중에 떠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인한테 맞는 수업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100명이 수업을 들었을 때 99명은 만족을 하지만 한 명은 만족을 못한다. 그러면 그 나머지 한 명한테는 이 수업 자체가 절대 1타 강사의 수업이 될 수가 없고 스타 강사의 수업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인지도 사실 별거 아니야, 그거. 그러니까 인지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한테 맞는 수업을 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2023 저스틴 생기초 편입 영어 강좌를 일단 다 들어봐. 다 들었는데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강의를 딱 들으니까 오케이, 나는 앞으로 저스틴 믿고 따라가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나만 믿고 그냥 쭉 따라오면 돼. 누구보다 확률 높은 게임으로 이끌어 줄 거야. 어떠한 걱정도 하지 마.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따라오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강좌를 딱 들었더니 나는 이 선생하고 잘 안 맞는다. 뭐 수업 이런 걸 떠나서 이럴 수도 있어. 난 저스틴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 자기 생긴 건 생각 못 하죠. 나는 이 사람의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 같은 성인인데 왜 말투가 명령조야?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 나 그 다른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해. 그러니까 제발 부탁. 생기초 편입 영어 강좌를 듣고 잘 맞는다 싶으면은 앞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 그냥 열심히 따라만 오면 돼. 내가 다 알려줄게. 대체 근데 강좌를 딱 들었더니 나는 이 사람하고 안 맞는다. 그러면 무조건 다른 선생님을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하고 위드스타 편이 웬만 하더라도 다른 문법 선생님들 계시잖아. 그래서 그 선생님들 강좌를 선택해서 듣던지 만약에 그게 너가 또 성에 안 찰 때는 다른 학원에 훌륭한 문법 선생님들 많이 계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힌트를 줄게. 이름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임밸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지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새는 웬만큼 수업하시는 분들 맛보기 강좌 다 돼 있거든. 인강용어랑 활성화돼 있어서. 그래서 맛보기 강좌를 몇 개를 딱 보면 느낌이 올 거야. 난 이 선생님 수업이 잘 맞는다. 그러면 그 선생님 믿고 열심히 하면 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00명 중에 99명은 만족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나 한 명은 만족 못 시킵니다. 그 한 명은 저스틴 따라오면 안 됩니다. 절대 따라오면 안 되고 친구가 무조건 저스틴 꺼지라고 그래. 절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너는 안 맞으면은 다른 선생님을 선택해서 수업을 들어라. 왜냐면 지금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 인생이 달려있는 시험이잖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한테 맞는 수업으로 들어야 돼.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기초 편입 영어 강좌는 그냥 무조건 필수 과정입니다. 그냥 보라면 보세요. 편입 영어의 첫 시작.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수강료가 전액 지원돼서 빵원으로 무료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부담 없게 시작할 수 있거든. 그래서 부담 없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고 맞으면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안 맞으면 안 따라오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솔직히 작년, 재작년부터 뭘 많이 느끼냐면 특히 문법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써. 다른 학원 독해나 논리나 이렇게 뭐 수학 같은 수업을 많이 듣는데 문법만 내 수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꽤 있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법만 저스틴 수업을 또 듣고 있는 학생도 있고. 그래서 일단 그래도 영어의 가장 첫 시작이잖아. 영어의 첫 시작이 결국 문법부터 시작을 할 텐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그래서 잘 맞으면 잘 따라오면 될 것 같고 안 맞으면 뭐 많은 것이 뭐. 됐습니까?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 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커리큘럼을 들어가기 앞서 결국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인문계 학생들이 나아가는 방향이 있고 자연계 학생들이 나아가는 방향이 있어. 그래서 요거는 내가 강의 내에서 다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가끔씩 우리 학생들이 성격 급한 학생들이 꼭 얘기를 하더라고. 쌤, 생기초를 끝내고 이제 뭐를 보면 됩니까? 일단 생기초를 끝내고 얘기해. 그러니까 내가 생기초 편입영어 강좌에서 마지막쯤 돼서는 다 얘기를 해줘. 이제 네가 이거를 마무리하고 어떤 강좌로 시작하면 된다. 뭐를 모르라고 뭐를 모른다. 그래서 내가 강의 내에서 그러니까 내가 인강 시작한 지만 그러니까 편입학원에서 수업한 지만 내 이름 걸고서 내가 특강부터 시작을 했는데 내 이름 걸고 특강을 처음에 시작한 게 이제 15년이 됐고요. 15년이 됐고. 그래서 내 이름 걸고 특강을 처음 시작한 게 2008년도야. 그리고서 내가 지금 현존하는 거의 모든 선생님들 중에서 인강을 가장 첫 번째로 시작한 선생님 중에 한 명이거든. 그래서 내가 인강을 시작을 한 게 내가 언제냐면 2011년인가? 그럴 거야. 그래서 이게 현강에서 우리 학생들을 직접 마주친 경험을 한 것과 그리고 인강 내에서 학생들을 마주친 것과 이게 경험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솔직히 인강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나아가는지를 내가 방향을 다 알아. 누구보다도 정확히. 그래서 나 같은 경우 수업을 할 때 이제 강의 경력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솔직히 인강 촬영할 때 카메라를 아예 못 쳐다보시는 분들도 있어. 그러니까 이 동공이 흔들린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경험이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 근데 나는 경험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솔직히 현강을 수업할 때 우리가 그 부분에 인강을 촬영을 하잖아. 근데 나는 현강만 신경 쓰지 않아. 경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인강 학생들도 내 수업을 듣는다는 걸 또 인강 학생들 중에서 또 많은 학생들이 내 수업을 듣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현강만 그냥 쭉 수업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중간중간마다 인강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 또 인강 학생한테 말 그대로 전하는 그런 메시지 같은 걸 다 전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 수업은 어떤 인강 버전을 듣는다 하더라도 현강 수업에 맞춰서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현강, 인강을 모두 다 내가 아우를 거라고. 무슨 말 알겠어? 그래서 인강 내에서 내가 다 알려줄 거야. 이제 인문계 학생들은 어떻게 하고 자연계 학생들은 어떻게 하고 지금 이 시기에 중요한 거는 뭐니까 이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이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된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아무것도 하지 마. 알겠지? 그래서 내가 강의 내에서 이제 뭐 해라, 이제 뭐 해라, 이제 뭐 해라, 이제 이쪽에다가 힘을 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다 해줄 테니까 우리 학생들은 처음 했던 얘기 그대로입니다. 저스틴이 그냥 시키는 대로만 열심히 노력이나 해. 무슨 말 알겠어?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영어 학습을 할 때 가장 첫 번째는 결국 어휘 학습과 문법 학습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얘기 하나 해줄까? 우리가 어휘 학습을 하고 문법 학습을 하는데 착각하지 마. 선생님, 어휘를 왜 외웁니까? 어휘 문제를 막기 위해서 어휘를 외우는 게 아닙니까? 네가 잘 모르고 있구나. 그 이유는 두 번째야. 어휘 문제를 막기 위해서 어휘를 외우는 거는 두 번째 이유고요. 선생님, 저희가 문법을 왜 배웁니까? 문법 문제를 많이 막기 위해서 문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까? 그것 또한 너의 착각이야. 문법 문제를 막기 위해서 문법 공부하는 이유는 사실 두 번째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어휘를 외우는 첫 번째 이유와 문법 공부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결국 편입 합격은 내가 맨 마지막에 적어놓은 독해 파트나 논리 파트로 결정이 된다고. 근데 이 독해나 논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어휘나 문법이 돼 있어야 돼. 물론 예외적인 학생도 있어. 선생님, 제가 외국에서 오래 살다 왔어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휘나 문법 공부를 그렇게 사실상 많이 하지 않아도 독해나 논리 점수를 고득점을 받아서
좋은 학교에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또 어렸을 때부터 너무 영어를 좋아해서 말 그대로 영어적으로 접근을 해서 영어 실력 자체가 돼 있는 학생들은 어휘나 문법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독해나 논리에서 고득점이 나올 수가 있어. 근데 몇몇 예외적인 학생들 빼고는 결국 독해나 논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휘나 문법 파트에 대한 선행 과정이 반드시 돼야 돼, 학습이. 어휘나 문법을 모르면 절대 독해 논리가 안 돼. 그래서 정말 생각이 짧은 학생들은 이 어휘나 문법 파트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근데 어휘나 문법 파트를 포기하는 학생들의 주된 특징이 뭐냐? 결국 독해나 논리 파트를 포기하게 돼. 왜?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되거든. 그러면 결국 어휘 문법 포기하면 독해 논리 포기하면 결국 뭘 포기해? 영어를 포기하게 되지. 그게 특히 어떤 학생들이 그러냐? 유학생들이 그래. 특히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 꼴통들이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는 일단 다 질러놔. 그리고 자기가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은 해도 안 된다는 느낌을 받거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씩 포기하게 돼. 그럼 결국 뭘 포기해? 영어를 포기해. 옛날 편입하고 다르다니까. 이제는 지원자 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연계 편입 준비하는 학생들을 하더라도 영어 점수 어느 정도 이상 안 나오면 절대 합격 못해. 그리고 아무리 자연계 편입이 쉽다 하더라도 뭐 인문계 편입, 자연계 편입 내가 뒤쪽 가서 얘기할 겁니다. 아무리 자연계 편입이 쉽다 하더라도 모든 학생들이 상위권 학교에 가는 게 아니다. 모든 학생들이 중위권 학교에 가는 게 아닙니다. 알겠지? 합격을 해도 이왕 할 거면 중위권 이상, 중상위권 이상, 상위권 학교에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기본적으로 영어 점수 어느 정도 이상 안 나오는 학생들은 지금 내가 말한 학교를 갈 수가 없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못할수록 포기하는 게 쉽거든.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 지금 내가 커리큘럼에서는 잔소리를 특히 좀 덜 하고 싶은데 공부는 성격이야. 공부는 무조건 성격이야. 열심히 하는 놈들은 뭘 해도 열심히 해. 근데 열심히 안 하는 놈들은 뭘 해도 열심히 안 해. 왜? 성격이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편입 공부하러 왔는데 저는 공부를 원래 잘하는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그래? 너는 마지막까지 잘할걸? 왜? 네 성격이 원래 뭘 해도 열심히 했던 성격이니까. 내가 솔직히 하나 얘기할까? 편입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점수가 완전 바닥입니다. 왜 너는 점수가 완전 바닥일까? 네 성격이 여태껏 뭘 한다 하더라도 계속 포기했던 성격이거든. 그래서 편입 공부를 해도 너는 또 포기할걸? 억울해? 그럼 행동을 한번 보여봐. 꼴통인 이유가 있어. 우리 한 번 꼴통은 거의 대부분 영원한 꼴통이야. 왜? 성격이 그렇거든. 그러니까 편입해서 정말 성공하고 싶어? 그럼 내가 방법 하나 알려줘? 그 성격을 바꿔. 꼴통이게 자랑이야? 선생님 제가 기존에 공부를 안 해서요. 제가 워낙 꼴통이어서요. 그 핑계로 공부를 안 해. 왜? 그 성격이 그런 거니까. 억울해? 그럼 행동으로 보여봐. 나중에 내 말이 또 증명될걸? 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형강에서도 꼴통들 절대 끝까지 안 바뀌어. 그러니까 처음에 학생 딱 봤을 때 딱 보여, 이렇게. 왜냐면 경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15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리고 누구보다도 정말 많이 가르쳤거든? 그럼 학생들의 주된 특징이 딱 보여. 저 새끼 딱 봐도 좀 말이 좀 강한 어투로 나오는데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일단 먼저 사죄를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내 평상시 말투를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 좋게 얘기하면 공부를 안 해. 그나마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공부하는 척이라도 하거든. 그게 여태껏 15년 동안 내가 강의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야. 그래서 내가 내 스타일을 바꾸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 강좌를 듣고요. 난 이 사람이 싫다. 무조건 제 강좌를 들으면 안 됩니다. 다른 선생님 수업 들으세요. 근데 말투는 좀 강한데 난 그래도 이 사람에 대한 왜 이 정도로 확신을 하면서 얘기를 할까? 뭐 다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그냥 따라오면 돼. 알겠지? 누구보다도 가장 확률 높은 게임. 내가 편입 쪽에서 솔직히 말 까놓고 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요 문자 내용을 공개해도 상관없나? 이제 솔직하게 내가 하나만 얘기 한번 해볼게. 아직은 좀 이런데
자, 오늘 솔직히 까놓고 해서 원래 인강에서는 날짜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솔직하게 할게. 오늘이 언제냐면 나는 항상 기존에 가르치는 학생들이 우선이야. 무조건. 그래서 내가 지금 2023년 데뷔하는 학생들 현강 수업에서 9월 솔직하게 얘기 좀 할게. 요 2023년을 데뷔하는 학생들이 현강에서 언제 시작을 했냐면 2021년 9월부터 현강 수업을 시작을 했어. 그래서 내가 현강 수업에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무슨 얘기부터 한 줄 알아? 자, 너희들한테는 정말로 미안하다. 근데 지금 2022년 시험을 대비한 학생들이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가장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줄 수가 없다. 나는 기존 학생들이 무조건 우선이다. 그래서 내가 일단 2022년을 대비한 학생들한테 거의 올인하겠다. 물론 너희들을 내가 쌩 깐다는 얘기는 아니다. 근데 항상 우선순위를 기존에 준비했던 학생들한테 우선적으로 내가 하겠다. 그래서 2022학년도 하는 학생들한테 내가 모든 역량을 다 쏟아서 좋은 학교에 합격을 시키도록 할 거고 서운해하지는 마라. 왜? 너희들이 나중에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이제 1년이 지나면 상황이 바뀌겠지. 그때는 내가 2024년을 대비하는 학생들보다 너희들한테 가장 우선적으로 신경을 쓰겠다. 그러니까 오늘이 지금 언제냐면 2021년 지금 솔직히 까놓고서 12월 28일이거든. 원래 지금 인강 촬영하는 지금 이 날짜가 솔직히 까놓고 할게. 2021년 12월 28일이야. 2023년 커리큘럼 메인 강사들 중에서 저스틴보다 늦게 찍는 강사 없어. 왜? 되게 중요하잖아. 왜? 새로운 학생들 모집하는 게 중요하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서 당연히 그 전에 미리미리 찍으셔. 그게 나쁘단 얘기는 아니야. 근데 나는 이 커리큘럼도 지금 2020년 1월 지금 한 3일 남았나? 맨 마지막에 찍습니다, 지금. 왜? 나는 기존 학생들부터 일단 신경을 더 많이 써서 합격을 시켜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처음에 부탁을 해. 너희들한테 내가 올인할 수가 없다. 미안하다. 그 대신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편입시험에 얼마 가까웠을 때 또 신규 학생들이 오긴 하겠지만 그 다음 연도를 대비하는 그때 너희들한테 내가 우선적으로 신경을 쓰겠다. 그래서 오늘이 12월 28일 요 날이야. 그래서 이번에 솔직하게 얘기할게. 12월 25일 날 나한테 연락이 왔어. 어떤 연락이 왔냐면 나 같은 경우는 인강 듣는 학생들을 내가 철저하게 실제로 다 관리를 또 하거든. 그러니까 내 인강 학생들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그거야. 현강 학생들하고 거의 똑같은 식으로 관리를 받아. 그러니까 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수업도 있긴 하긴 하겠지만 나 같은 경우는 편입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보야, 정보. 그러니까 편입에 대해서 정보도 어찌 보면 실력이거든. 근데 저스틴한테 배우는 학생들은 편입에 관련된 정보에서는 가장 탑이야. 저스틴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없어. 왜? 내가 그만큼 관심도 많이 있고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런 쪽에 우리 학생한테 제공을 해주려고 내가 노력을 하고 결국 내 유튜브에다가 또 어느 정도 이상은 내가 다 올리거든.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현강 듣는 학생들하고 똑같이 인강 학생을 거의 관리를 똑같이 합니다. 정보 제공이나 모든 부분을 다. 이따 얘기를 들으면 하나씩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인강 듣는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저스틴 강좌를 신청을 딱 하잖아. 그럼 내가 학원에다가 그 학생의 연락처를 물어봐서 내가 솔직히 말해서 그 이름하고 연락처는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저스틴 강좌를 신청한 학생들한테는 내가 스케줄 되는 대로 최대한 그래도 나름대로 빨리 내가 먼저 연락을 해. 문자로. 안녕하세요. 저스틴입니다. 저스틴 강좌 뭐를 신청했네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학습해 주세요라고 내가 문자를 보내거든. 그래서 내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도 일을 했어. 나는 1년 내내 거의 일을 하거든.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 어떻게 연락이 온 줄 알아? 그냥 솔직하게 그냥 그대로 읽을게. 이걸 내가 보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보여줄 수는 없고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스틴 교수님. 저는 올해 9월에 전역을 한 20몇 살 땡땡땡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신상은 좀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받고 연락드려요. 내가 먼저 문자를 했으니까. 저는 현역과 재수를 거쳤지만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해 항상 학벌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그러다 편입을 알게 되었고 입대 전까지 편입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 유튜브에 저스틴 교수님 영상을 접하게 되었고 당시 20몇 살 되게 어렸을 때 저스틴 교수님의 독설 가득한 영상을 보고 나중에 내가 편입을 선택하게 되면 이 사람 수업은 절대 안 듣는다 였답니다. 그러니까 내 유튜브에 내가 대부분 뭐 쓴소리나 독설하는 걸 많이 올리거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나중에 내가 편입을 선택하게 되면 이 사람 수업은 절대 안 듣는다 였답니다. 근데 군대 다녀와서 나름 철 좀 들고 생각이 성숙해지고 나니 어느새 편입에 대한 각오와 열정과 기대가 훨씬 커졌고 그 결과 유튜브에서 저스틴 교수님 영상만 찾아보고 있더군요. 그래서 학원도 집에서 가까운 땡땡땡땡 위드스타 학원을 정했고 1월부터 다닐 예정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문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번에 연락이 왔어. 그러니까 이 학생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 유튜브를 보고 어떻게 된 거야? 저스틴 안티가 됐지.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게 있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사람은 그 말이 옳은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솔직하게 얘기할까? 무슨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가 기분 나쁘지. 그러면 그냥 싫어. 어느 누가 옳은 소리를 한다, 틀린 소리를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내가 들어서 기분 나쁘면 그냥 싫어. 대부분 그래. 근데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바뀌는 시기가 옵니다. 내가 기분 나쁘고 좋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의 본질을 파악하게 돼. 이 말이 옳은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그래서 이렇게 문자가 왔어. 그러니까 내 안티였던 학생이 어찌 보면은 내 수강생으로 유입이 된 거지. 군대 갔다 와서 나름대로 철들어서. 그래서 내가 답을 했어. 크크. 재미있는 학생이네요. 흐흐. 1월 개강일에 봅시다. 앞으로 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함축적인 의미가 잡혀 있습니다. 네가 내 안티였다가 바뀌었지? 그래. 앞으로 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너를 미친 듯이 갈고 와가지고 내가 너 좋은 학교 한번 보내보겠다. 그래서 그 얘기는 직접적으로 안 치고 앞으로 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기대가 크다는 건 그만큼 미친 듯이 갈궈서 좋은 학교를 보내주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1월 개강일에 단어 시험 보니까 우리 학생들도 단어 시험 인강 볼 겁니다. 그 전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단어 열심히 외우고 그리고 지금 이 강좌 앞에 2022년 버전 생기초 반드시 끝내놓고 오세요. 파이팅. 그랬더니 답이 왔어. 넵, 감사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 12월 25일 날. 아무튼 얘기가 좀 딴 데로 샜는데. 자, 계속 갑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말을 좀 강력하게 좀 할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기분 나빠하게 생각하지 말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누군가가 이렇게 명령한다든지 누군가 이렇게 명령조로 얘기하든지 누가 이렇게 시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어. 그러면 저스틴 수업은 못 듣습니다. 왜냐면 내가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고 내가 하나하나 다 뭐라고 하고 하나하나 방향을 다 잡기 때문에 그냥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학생들만. 물론 그건 자신 있어. 누구보다 확률 높은 게임으로 이끌어 줄 거야. 근데 그런 거 자체가 싫은 학생도 있잖아. 선생님 저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그러면 이 강좌 여기까지만 그냥 딱 보고 다른 선생님 빨리 선택해서 들으라고 제발. 됐지? 그래서 다시 한번 강의 내에서 내가 다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어휘하고 문법 이거 해야 돼. 그래야지 독해 논리 할 수 있다고. 특히 뭐 인문계든 자연계든 특히 자연계 학생들은 근데 이제 하나씩 영어 과목을 포기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게 뭐잖아? 수학이 중요한 게 사실이야. 수학이 영어보다 중요한 게 사실인데 그건 내가 강의 내에서도 다 알려줄 거거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최소치래도 마지막까지 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부담 없게 다 알려줄 테니까 부탁은 뭐냐면 포기만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따라와. 근데 누군가는 포기를 할 거고 누군가는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게 될 거야. 그게 결국 합격과 불합격을 가리고 그게 결국 하위권 학교를 가느냐 중위권 학교를 가느냐 이거를 가르게 되고요. 또 하위권 학교를 가느냐 상위권 학교를 가느냐를 가르는 그게 되게 큰 판가름이 될 겁니다. 됐지? 자, 그러면
자, 이제 생기초 편입영어 강좌. 그래서 지금 요 영상도 생기초 편입영어 강좌 내에서 내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요 생기초 편입영어 강좌를 필수적으로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할 거냐. 2023 저스틴 편입 그래머에서 이제 어떻게 바로 다음 과정 기초 개념 완성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강 기준으로 1월달, 2월달 2달 동안 진행되도록 하고요. 자, 저스틴은 이제 인강을 듣다가 현강 쪽으로 유입되는 학생들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는 저는 달별로 인강 촬영을 거의 다 따로따로 합니다. 그래서 기초개념 완성도 이렇게 올라갈 거야. 파트 1. 파트 1이 1월달 강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기초개념 완성 파트 2가 2월달 강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강 듣는 학생들은 파트 1, 파트 2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서대로 들으면 돼. 파트 1 듣고 파트 2 듣고. 알겠지? 그래서 파트 1이 1월, 파트 2가 2월. 그래서 현강에서 이제 며칠 뒤에 아까 내가 오늘 날짜를 까버렸지. 선생님 2023년 데뷔하는 강좌를 이렇게 늦게 시작하셔도 됩니까? 어쩔 수 없어. 기존 학생들한테 올인해야 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학생들한테 좀 미안하게 생각하면 빨리 최신 강좌를 들어서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 대신 약속할게. 내년에 똑같이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물론 이 인강 촬영을 이거보다 날짜는 앞에 당겨질 수 있다. 이건 내가 좀 당겨서 할 가능성이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신규 학생들보다는 기존 학생들 마무리 잘 짓는 거에다가 내 모든 역량 쏟아붓고 그리고 워낙 열정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기존 학생들한테 다 쏟아붓고 남는 에너지라 하더라도 솔직히 말해서 다른 선생님 에너지보다 열정보다는 더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년에도 똑같이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제 1, 2월달 기초개념 완성 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하냐? 3월달에 핵심 개념 완성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내가 1월달 개강하는 날 이렇게 얘기할 거야. 자, 지금 내 인강을 듣다가 넘어온 학생도 있을 거고 아니면 새롭게 시작한 학생도 있을 텐데 새롭게 시작한 학생들은 2023 저스틴 생기초 편입영어 강좌를 반드시 주말 동안 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해라. 요 강좌를 듣고 다음 수업부터 해서 최대한 빨리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 강좌는 생기초 편입영어는 인강 듣는 학생이든 현강 듣는 학생이든 무조건 다 듣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들으라면 들어. 들으면 이유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판단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편입영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1월 기초개념 완성은 거의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의 기초과정을 배우게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3월달, 4월달, 5월달 어찌 보면 석 달 동안 핵심 개념 완성이라고 해서 정말 이상한, 난해한, 정말로 어려운 것들이라고 해야 되나? 표현이? 하여튼 편입 문법에 대해서 싹 다 개념에 대해서, 이론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내가 강좌 내에서 얘기를 할 텐데 이런 게 있어. 어휘나 문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학습이 돼 있는 상태로 독해나 논리를 들어가면은 독해 논리를 우리가 되게 수월하게 시작을 할 수 있거든. 근데 어휘나 문법에 대해서 학습이 안 돼 있는 상태로 독해 논리 어설프게 시작을 하면은 영어 자체가 하기 싫어져. 수업도 이해 안 되고 결국은 포기하게 돼. 그래서 내가 우리 학생한테 가장 큰 부탁은 뭐냐? 독해나 논리 파트 들어가기 앞서 내가 시키는 대로 일단 기초 과정만 어휘 외울 거 외우고 문법에서 나한테 배울 거부터 먼저 배우자. 그래서 어휘 기본적인 거 외울 거 외우고 저스틴한테 기초 배우고 내가 얘기할 거야. 이제 독해 논리 들어가도 돼 라고 얘기할 테니까 그때 가서 시작하면 요 독해 논리 강좌를 되게 쉽게 수업을 따라갈 수가 있거든.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요 구문 강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얘기는 뒤에서 할게. 자, 그래서 3월달, 5월달 이제 핵심 개념 완성에 들어가는데 잘 들어. 1월달, 2월달 기초 과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핵심 과정에 들어갈 때 우리가 기초 과정을 이제 저스틴한테 배웠지. 그럼 이제 뭐 할 수 있냐면 독해나 논리 파트를 시작할 수가 있어. 왜? 1월달, 2월달 강좌를 했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어휘 학습법도 알려줄 텐데 어휘를 외우면서 기초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독해 강좌나 논리 강좌를 시작할 수 있거든. 그래서 내가 기초 개념 완성 끝날 때나 그리고 핵심 개념 완성 시작할 때 독해 강좌, 논리 강좌를 어떤 강좌로 어떻게 시작하라고 그것도 내가 직접적으로 코멘트를 다 할 거야.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일단 독해 논리 들어가기 앞서 기초 과정, 저스틴 기초 과정부터 빠르게 학습부터 하자. 그리고 이제 뭐도 있느냐? 앞에서 내가 살짝 얘기했지만 토익도 해야 돼. 토익. 그래서 토익도
저스틴한테 기초과정을 배우면 토익에 우리가 시작할 수 있거든. 그래서 기초 토익부터 너희들이 스스로 문제를 점검할 수가 있고 너희들이 개념을 공부를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요 기초 토익에 대해서 이미 좀 얘기가 그전 얘기긴 한데 아까 내가 2021년 9월부터 2023 커리가 시작했다고 했잖아. 현강에서는.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 솔직히 현강 듣는 학생들은 기초 토익으로 현강 수업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됐지? 그래서 이제는 편입 영어를 해야 됩니까? 공인 영어를 선택해야 됩니까? 그 바보 같은 얘기 하지 마시고요. 편입 영어와 공인 영어를 동시에 준비를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익도 내가 다 알려줄 거야. 그래서 독해 논리 어떻게 시작하고 토익도 내가 책 같은 거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뭐 YBM에서 나오는 어떤 책으로 해서 어떻게 시작을 해라. 그 얘기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요 핵심 과정부터 이제 학습량이 확 늘어나게 되겠지. 그 문법 갖고만 계속 얘기할게. 그래서 핵심 개념하면서 전체 개념 이론을 다 배우게 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출제 포인트 완성. 그래서 요 파트에서는 핵심 개념 완성 시간에 배웠던 개념들 중에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에 따라서 내가 이 문제에서는 이런 개념이 이렇게 적용이 돼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이다. 이런 문제에서는 우리가 핵심 개념 완성 때 배웠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적용해서 푸는 것이다. 그래서 문법 문제 풀이에 대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내가 모든 문법 문제를 완벽하게 다 분석을 해줄 거야. 그리고 어떤 개념이 어떻게 썼는지. 그래서 출제 포인트 완성에서는 문제 풀이의 첫 시작도 중요하긴 하지만 앞에서 배웠던 그 개념을 내가 정말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복습도 알아서 시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문법은 내가 수업 시간에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야. 외우지 마. 그러니까 문법을 무조건 암기한다. 문법이 암기 과목이다. 무슨 헛소리입니까? 문법은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자, 잘 봐. 내가 미리 얘기할까? 문법 개념을 미친 듯이 외우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나중에 문제 적용이 안 돼. 문법 개념을 단순 무식하게 외워버리면 나중에 문제 적용을 못 합니다. 문법은 절대 개념 외우면 안 돼. 개념을 최대한 이해를 해야 돼. 문법 개념을 최대한 이해를 하잖아. 그럼 나중에 문제가 변형돼도 적용시켜서 다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근데 문법 개념을 단순 무식하게 외워버리죠. 절대 문법 문제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내가 알아서 다 싹 다 잡아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전 기출문제로 또 연습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기출문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마지막 최종 예상 문제. 그래서 저스틴이 마지막 최종 예상 문제로서 이제 학생들한테 나쁘게 얘기하면 다 찍어줄 겁니다. 어쩌면 다 찍어주는 거야. 이 문제 나올 거고 이 문제 나올 거고 이 문제 나오니까 이렇게 봐. 이 문제들에서 단어만 살짝 바꿔서 나오니까 이거 보면 돼. 이렇게 다 찍어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법 커리큘럼 이렇게 그대로 저스틴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동시에 뭐를 해야 되냐면 이제 현강에서는 저스틴이 이제 단과 수업이 아니라 종합반에 소속된 선생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저스틴한테 모든 수업을 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저스틴한테 주어지는 시간은 한정돼 있거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현강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특강으로 진행을 하는데 전략 특강으로 진행하는데 2023 저스틴 편입 구문. 그래서 구문 강좌도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요거야. 어휘나 문법이 돼도 또 독해 논리가 안 돼. 왜? 중간에 이게 필요하거든. 뭐? 구문 강좌. 그래서 구문 강좌에서 뭘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번역하는 법과 해석하는 법을 배운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어휘나 문법에서 독해 논리로 곧장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편입 독해적인 논리적인 파트에서 뭐 독해 전략, 독해 스킬, 뭐 논리 전략, 논리 스킬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웬만한 문장들 거의 다 번역 해석은 돼야 됩니다. 번역 해석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가 안 풀릴 때 결국 전략 스킬을 써야 되거든. 그래서 그 중간 과정을 우리가 구문해서 저스틴이 여기까지 다 커버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개념 완성 들어갈 때 1월 달에 이제 파트 1에서 나름대로 좀 배울 거 배우고 아마 기초개념 완성 파트 2 현강 기준으로 2월 달쯤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기초구문 완성 파트 1이 2월 달 수업이 될 거고요. 파트 2가 3월 달 수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서 핵심 구문 완성. 요거는 짧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달 동안 4월까지 해서 그래서 2월, 3월, 4월 총 석 달 동안 해서 저스틴이 구문 강좌. 그래서 요거는 따로따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병행해서 학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인강내에서 얘기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문법 강좌까지 나갔습니다. 자, 이제 구문 강좌 듣고 오세요. 그리고 구문 강좌에서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도를 나갑니다. 이제 문법 강의 어디에 무슨 강을 듣고 오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는 공용으로 해서 같이 들어가는 강좌지. 특히 인강내 학생들은 이거 하나만 선택해서 듣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얘기는 내가 인강내에서 다 얘기하니까 그냥 시킨 대로만 따라오면 돼. 뭘 앞서서 궁금해하지 마.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초반에 특히 뭐 해야 돼? 어휘 외워야 되겠지. 그래서 인강에서는 뭐 책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휘는 MD 시리즈로 우리가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어휘 전문가에서 넘버 1. 그게 바로 이제 문덕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MD 시리즈를 활용을 할 거야. 그래서 편입에서 제일 유명한 책은 이 책이지. MD 복화 33,000 이 책. 그래서 이 책 갖고 진행을 할 텐데 이 책에 들어가기 앞서 일단 어휘도 무조건 이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쉬운 어휘부터, 기초 어휘부터 확실히 학습을 해야 돼. 그래서 뭐 자존심이 상해 그런 생각하지 말고 네가 실력이 되면 빨리빨리 끝내면 되잖아. 그래서 나중에 어휘학습법 다 알려줄 거야. 그래서 일단 첫 번째 MD 중앙영단어. 그래서 이 책에서 1200개 정도의 어휘를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고등학교 어휘로 봐야 되겠지. 그래서 MD 복화 수능. 그래서 여기서 대략 1800개 어휘 정도를 우리 학생들이 학습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초 어휘를 외웠으니까 뭐 해야 돼? 편입 어휘를 외워야 되겠지. 그래서 이 책 MD 33,000. 그래서 MD 33,000 중에서도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어휘들이 필수 어휘가 주요 접두어 1300개. 그래서 주요 접두어를 저스틴이 편의상 표제어라고 부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중요 빈출. 얼마나 중요하게 빈번하게 출제되는 어휘면 중요 빈출이야. 총 900개. 그 합치면 총 몇 개야? 한 2200개 정도 되겠지. 그래서 요게 가장 기본적인 어휘, 필수 어휘입니다. 그래서 이 어휘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인문계든 자연계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휘 외우는 건 또 내가 안내를 할 거고.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쪽.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자, 저스틴 유튜브 활용 우리 학생들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저스틴 편입이라고 치면 저스틴 유튜브 나오니까 좀 표현이 좀 그런데 구독해주세요. 알겠지? 그래서 내가 편입에 관련된 영상 계속 올릴 테니까 저스틴 유튜브, 저스틴 편입에 대해서 구독해서 일단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강 학생들 1대1 저스틴 학습 컨설팅. 이제 뭐 얘기하면 상담 얘기하는 건데 내가 스케줄만 많이 된다면, 스케줄이 된다면 우리 모든 학생들, 뭐 현강 학생들, 인강 학생들, 모든 학생들을 내가 상담을 다 실적으로 해주고 싶어. 근데 솔직하게 얘기할게. 내가 그래도 메인 선생이다 보니까 수업이 좀 많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그래서 대부분 내 스케줄이 새벽 7시부터 수업을 시작을 하거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촬영도 새벽 7시 반부터 시작을 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수업을 대부분 이제 몇 시면 새벽반 기준으로 새벽 7시부터 수업을 시작을 해. 그리고 수업이 많은 날은 밤 10시까지 수업이 거의 하루에 10시간, 뭐 12시간 이렇게 수업하는 경우도 있어. 너 노래방에서 노래 한 3곡 연속 불러봤니?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근데 그 정도의 그 에너지가 상대가 안 돼. 그래서 새벽 7시부터 밤 10시까지 거의 쉬지 않고 저스틴은 수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케줄이 되게 한정돼. 그리고 주말에 토요일 같은 경우도 내가 거의 대부분 뭐 정규 수업도 있긴 하지만 특강 같은 걸 또 하기 때문에 주말 시간을 활용해서 토요일 날도 거의 풀 스케줄이야. 그리고 하루별. 내가 웬만해서는 일요일은 내가 수업 웬만해서는 안 하거든. 왜냐면 일요일 날 다음 주 수업 준비 그리고 내가 체력을 보충을 해야 되겠지. 이게 내 일주일 생활이야. 그럼 무슨 말이야? 일주일 동안 거의 쉬는 시간이 없어.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현강이든 인강이든 학생들을 미친 듯이 관리할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느낌을 확실히 받게 해줄게. 와, 인강 학생을 이 정도로 관리를 한다고? 야, 진짜 저스틴 장난 아니구나. 이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거거든.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저런 문자들을 보내줄 거야. 그래서 뭐 공부할 수 있는 뭔가 의욕이 생기게끔 뭐 좋은 글귀라든지 뭐 명언이라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편입에 필요한 정보라든지 그런 거 제공해 줄 거고요. 그리고 정말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뭐 공부하는 특별히 솔직히 저스틴 수업 같은 경우는 상담이 솔직히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수업 시간에 수업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그 내용들을 수업 시간에 거의 모든 내용을 다 얘기하기 때문에 수업만 들으면 본인들이 궁금해한 내용들 거의 다 내가 수업 시간에 거의 다 건드려 주거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일단은 내가 문자 발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 다 할 거고, 그리고 내가 스케줄이 되는 거 안에서는 정말 뭐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내가 직접 전화 상담을 하든지, 아니면 뭐 급한 경우인데 내가 시간이 안 될 때는 학원에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니까 그분한테 내가 부탁을 드려가지고 뭐 대신 상담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학원 상담이나 문자 발송을 내가 해서 우리 학생들을 뭐 직접적으로 컨설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다 관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따 뭐 뒤에서 또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내 메일 주소거든. 나 같은 경우는 뭐 형광 듣는 학생들과 인강 듣는 학생들에게 모두 다 내 휴대폰, 개인 사적인 내 휴대폰 번호를 공개를 다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영상은 이게 그냥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영상으로 풀어지는 영상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핸드폰 번호를 공개를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알겠지? 그래서 일단 이메일 주소를 올릴게. 그래서 with you, 옛날 with 스타 편입의 옛날 이름입니다. 그래서 with you justin naver.com. 그래서 이 메일 주소로 자기 이름, 그리고 본인의 휴대폰 번호, 그리고 본인의 현재 상황, 간단이라도 대체 그것까지 포함해서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상담 카드라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요 뒤에 영상에서 찍을 거야. 상담 카드 작성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내가 A4 용지에다가 너한테 상담 카드를 작성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담 카드 작성하는 대로 솔직하게 진솔하게 써서 메일로 보내야 돼. 그래서 상담 카드를 뭐 핸드폰으로 찍던지 뭐 파일 첨부를 해가지고 사진 찍든지 해가지고 메일로 발송을 하면 내가 너에 대한 그 상담 카드를 통해서 1대1 직접적인 상담이라든지 필요할 때는 문자를 간단히 통해서라도 코멘트를 한다든지,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항이면 내가 시간이 안 된다면 학원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요 상담 카드 작성 영상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편입 영어를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힌트를 하나 줄게. 편입 영어 시험의 본질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는 거의 모든 영어 시험의 본질은 사실 같아. 그러니까 결국 출제자가 우리한테 가장 크게 물어보는 건 뭐냐면 결국 이거야. 첫 번째는 해석 능력이야. 어떠한 외국어라 하더라도 그 외국어를 자기 나라 모국어로 바꿀 수가 있어야 되거든.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영어 공부를 하게 될 거야. 결국 그 영어를 우리나라 모국어인 국어로 바꾸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해석 능력이 제일 중요한데 편입 시험의 특징이 있어. 편입 영어 시험이 난이도가 우리나라에서 보는 모든 영어 시험 중에 난이도 제일 높은 거 들어봤어? 그래서 난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해석으로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릴 수가 없어.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독해 전략이나 독해 스킬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독해나 논리를 담당하는 교수님들이 워낙 잘 알려줄 테니까 내가 힌트 하나 주자면 일단 해석 능력이 돼야 된다. 알겠지? 근데 해석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뭘 해야 된다? 어휘를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습니다. 저스틴과 함께 문법을 배워야 돼. 배울 걸 배워야지 독해 논리를 하지. 알겠지? 그래서 해석하는 것까지 내가 완벽하게 하나씩 다 알려줄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저스틴만 믿고 그대로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리큘럼 최대한 좀 짧게 찍으려고 했는데 뭐 이런저런 필수적인 얘기만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얘기는 바로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우리 학생들한테 안내할 테니까 커리큘럼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보도록 할게요.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